빠르게 쭉 해서 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지금 수업을 보면 오늘 하고 한 4번, 5번 정도 수업이 있거든요. 연차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거 한번 쭉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쭉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2월 말쯤에 이제 과정 테스트를 한번 보는데 과정 테스트를 이제 그걸로 볼 겁니다. 일단 수학상 점검위를 해서 일단 시험 한번 볼 거고요. 3월 초나 2월 마지막 주쯤에 이제 수투 과정 테스트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수학상 가지고 과정 테스트 보는 걸로 이제 반을 재편성한다는데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몇명 빼놓고 이제 열심히 봐야 돼 저거는 잘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쯤 편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3월 되면 교재 뭐 들어가는지도 얘기했었죠? 안 했나요? 3월에? 자, 3월 되면 자, 3월부터는 교재에 이제 뭐 들어갈 거냐면 일단 부동산상 내시니까 이제 부동산상을 들어갈 텐데요. 자, 예전에는 학원에서 그냥 고등부는 그냥 이제 그 방학 말고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그냥 자기 과정만 했었습니다. 자기 과정만 해서 고1 때 1학기 때는 고등수학 상하고 2학기 때는 하하고 고2 때는 이제 수원 1학기 때 수원 2학기 때 수투 거기다 화풍 기본으로 깔리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 상위반은 우리가 상위반이잖아 그치? 상위반은 고등수학 상에다가 플러스 뭐 할 거냐면 수원도 같이 할 거예요. 수원. 자 수원 같이 할 텐데요. 고등수학 상 교재가 뭐냐면 내신 고쟁이 라는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얘기했었는데 내신 고쟁이 그 이제 심화 교재예요. 심화 교재고 내신 심화 문제 위주로 좀 다뤄봐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막 지저분한 그런 문제들 말고요. 문제가 좀 깔끔해요. 깔끔한 것들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내신 심화 교재를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교재라서 고등수학 3은 요걸로 할 거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수원 언제 했나요? 한지쯤 됐나요? 1년 넘었나? 1년 안 넘었나요? 수원 잘 기억나나요? 자, 수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생산자 필수 유형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생산자 필수 유형이라고 해서 자, 이것도 이제 셀하고 좀 비슷한 교재예요. 유형별로 해가지고 둘이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뭐 목요일하고 일요일이니까 목요일에 이거 하고 일요일에 이거 하고 주로 뭐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중간고사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내신 대비 기간에는 얘는 잠깐 스톱. 그 다음에 내신 대비 교재만 가지고 이제 내신 대비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3월부터는 이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로 뭐가 있냐면은 주말 특강이 있어요. 아니야. 왜 전화 안 받아? 왜 전화 안 받냐고? 대답을 해. 왜 전화 안 받아? 자, 주말 특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말 특강은 지금은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서 하루예요. 둘 중에서 하루고 시간은 아마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 10시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수투하고요. 수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합통도 합니다. 합통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수투를 했기 때문에 그닥 뭐 이제 내가 수투를 한번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뭐 들어도 되는데 똑같은 교재 가지고 할 거예요. 개념세하고 RPM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어차피 또 다 찍어서 올릴 거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한번 보면 되고요. 카메라 자, 그 다음에 합통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자, 이 합통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이 화성시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무조건 합통을 해요. 원래는 합통은 이제 문과 선택 과목이라서 자연계로 간 애들은 선택 안 해도 되는 과목인데 이상하게 화성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은 고2 때 합통을 기본적으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쭉 이렇게 커리를 진행을 하는데 물론 이제 1년 아니라 6개월 만에 이제 한 학기 만에 끝내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고2 때 합통을 해요. 뭐 세무하고 화성고도 다 합니다. 근데 이거 세무하고 화성고 이 아이들은 3학년 때 했었고요. 작년에는. 자꾸 카메라 넘기지 말래.
싶다라고 하면 이 정도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2학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형들이랑 같이 듣게 될 거라서 둘 중에서 하나 이런 게 있더라. 뭐 그렇게 뭘 꼭 들어라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열린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일단 얘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심화로 이거 하고 수원으로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 거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오늘부터 볼 건 이제 5, 3일 해가지고 수투 다시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함수의 극한하고 연속을 같이 할 거예요. 극한하고 연속을 같이 할 텐데, 자, 기본적인 개념이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기호는 어떻게 써요?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서 갈 때 함수값이 뭐를 향해서 가는지 보자라는 거였었고, 이게 특정 값으로 모인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뭐라 불러줘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자, 이 수렴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 극한값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 x가 a로 가긴 갈 건데 작은 쪽에서 점점 커져서 a가 되느냐, 아니면 x가 a로 가는데 큰 쪽에서 점점 작아져서 a가 되느냐, 이렇게 방향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했고, 작은 쪽에서 점점 커져서 이제 되는 걸 뭐라고? 좌극한이다, 이를 우극한이다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의 값이 같아야지 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에서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것도 나오겠지만 좌극한, 우극한 구분해서 이제 이것들을 따로 구할 수가 있느냐,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올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이야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9페이지의 유형 1번을 보세요. 유형 1번에 보시면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x축, y축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일단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리고 여기 플러스 2, 여기도 2, 여긴 또 마이너스 1, 이점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또 여기서는 내가 쭉 떨어지는, 자, 지금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을 때, 자, 첫 번째 뭘 구해야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 fx 값하고, 그 다음에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좌극한 fx의 값을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데 x가 2로 갈 때 우극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얘는 3이죠. 3은 3인데 이게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 들어가면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큰 값에서 점점점 작아져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거에서 점점 작아져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붙여두는 게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할 때 이제 좀 도움이 돼요. 자, 어쨌든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이고요. 자,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극하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럼 0으로 가니까 0 되긴 되는데 작은 값에서 점점점 커져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얘는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 그냥 극한값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0 해가지고 얼마? 3번 그냥 마이너스 3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올 때 이제 그런 거 처리할 때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는데 큰 거에서 점점 작아져서 마이너스 3이 되는지, 아니면 0이 되는데 작은 거에서 점점 커져서 0이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살펴보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자극한, 우극한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유형 2번. 자, 2번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다함수 fx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분의 fx라는 함수의 극한값을 보니까 얘가 2가 나왔다. 이랬을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2fx 마이너스 3분의 fx
플러스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요? 자,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함수의 형태가 x분의 fx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무조건 이 모양을 사용을 해야 돼요. x분의 fx니까 위아래를 똑같이 x로 나눠줍니다. 식이 리미트 x 3으로 보내고, 자, 2 곱하기 x분의 fx 마이너스 x분의 3에다가 분의 분자는 x분의 f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의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x에도 3 집어넣기 때문에 3분의 3이면 얘는 1입니다. 그죠? 1이에요. 자, 그래서 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자, 2 곱하기 2니까 4 마이너스 1분의 얘는 지금 2하고 1이니까 2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얼마? 1.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문제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이 스피드에 나와 있는 거에. 그치?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쭉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뒤에 이제 빈출형 마무리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그럼 x분의 fx가 2니까 fx가 뭐 2x 플러스 얼마겠구나 이렇게 함부로 유추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이 fx가 어떤 식인지를 이제 막 구해가지고 써서 풀라는 게 아니고요. x분의 fx를 그대로 이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에는 보시면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3x 플러스 1보다는 크고 3x 플러스 5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fx를 뭐 3x 플러스 얼마 이렇게 두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전체 제곱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요 형태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썼죠? 자, 일단 제곱시켰습니다. 제곱시켰으니까 fx의 제곱을 한번 봅시다. fx의 전체 제곱이라는 애는 자, 3x 플러스 1을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3x 플러스 1의 제곱 이것도 다 연변을 똑같이 제곱을 시켜주는 거죠. 3x 플러스 5를 제곱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뭐냐 하면 원래 제곱을 시켜주면 음수였던 것도 양수로 바뀌잖아요. 그죠? 맞아요? 음수였던 것도 양수로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2 이런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다 제곱했어요. 그럼 9하고 1하고 4인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x를 어디로 보낼 거예요?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얘네는 둘 다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나중에 좀 까다로운 문제 들어가면은 x를 어디 특정한 값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자, 그냥 이 상태에서 다 똑같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심한 문제 한번 나올 텐데 이거 일단 그냥 이런 게 있었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계세요. 하여간에 여기서는 x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제곱시켜도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얘네를 어떻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부등호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도 어차피 양수니까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변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해야 돼? 극한값 구해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전체 제곱의 극한값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부등호 써놓고 뒤에 것도 똑같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의 제곱. 자, 앞에 거는 또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극한값을 취하면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날 리가 없지. 그치?
자,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극한값 구해봅시다. 무한대니까 x제곱 x제곱 그러면 최고차는 개수만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1이고 얘는 9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얼마? 9. 이것도 값이 1분의 9니까 9.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얘도 극한값이 얼마? 9구나. 이렇게 구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이런 거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 이것도 이제 기억을 좀 되살려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쭉 이어서 가봅시다. 유형 4번. 자, 유형 4번에서는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라는 애가 b가 나왔대요. 이때 상수 ab 대하여 a 곱하기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x에다가 1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넣었더니 분모가 뭐가 됐어? 0 됐죠? 그죠? 자, 분모가 0 됐으면 무조건 발산일 거예요. 맞나요? 그지? 발산입니다. 원래 발산인데 상수 b가 나왔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분자에다가 1 넣었을 때 1 플러스 3 루트 씌운 거 플러스 a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자, 1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는 x-1을 위아래 똑같이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약분돼가지고 분모를 0 만드는 애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a라는 애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다시 원래식에다 넣는 거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분자가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약분이 될 텐데 이 상태에선 약분 못해요. 그래서 뭐 해주는 거야? 유리화 시켜주는 거죠. 자, 유리화를 시키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자, 보세요. 유리화 시켰으니까 자, x제곱 플러스 3에서 4 뺐으니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 분모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곱해졌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이고야 이들이 뭐 설날에 운전했어 뭐했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나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만. 자, 지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뭐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게 리미트 x 1로 보내고요.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1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2 플러스 2니까 4분의 2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죠. 자,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gx분의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알파라는 값이 나왔대요. 자, 알파는 0이 아닙니다. 알파는 0이 아닐 때예요. 자, 근데 GA가 0이더래. GA가 0이더래요. 그러면 무조건 FA도 뭐가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 그래서 X-A라는 인수가 약분된다 이 얘기였고요. 자, 얘는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도 분모가 0 되면 항상 분자도 0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똑같은 건데 뭐 이제 이렇게 써봅시다. 리미트 x가 b로 갔을 때 gx분의 fx 값을 보니까 자, 이걸 구하려고 하는데 fb가 0 나왔대요. fb가 0 나왔대요. 그러면 gb도 항상 0인가요? 자, 이 말이 들어가려면 얘가 0 말고 다른 값이 나왔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분자가 0인 거니까 극한값이 0 나오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0 말고 다른 값이 나서 분자가 0인데 어떻게 0 말고 다른 게 나와? 그 얘기는 gx에도 x-b가 들어있어서 약분돼가지고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오니까 힘들지. 공부할 때. 더 편하,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엔 넘겨서 유형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극한값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찾아봐야 될 텐데, 자, 5번에 다함수 fx가 일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분의 fx는 값이 2가 나왔고, 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는 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3 나왔대요. 이때 f2가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fx가 다함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정우야 그지? 다함함수랍니다. 즉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모양의 함수라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걔가 얼마 나왔어요? 2 나왔어요. 따라서 일단 fx라는 애는 2 곱하기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최고차항 개수가 2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보니까 x에다 1넣었어. 분모가 0되네요. 그럼 분자도 0돼야 돼요. 따라서 fx에 뭐가 x-1이라는 애가 인수로 꼭 들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그냥 뭐 x 플러스 a 뭐 이렇게 둡시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식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식이 리미트 x 1로 보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분의 지금 2배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x 마이너스 1은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값이 뭐가 나왔어요? 2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a죠. 1 플러스 a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 3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a가 얼마? 2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fx는 결국에 2배의 x-1, x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2차식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요.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f2는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4 그래서 얼마? 8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눈 뻘게 밤샜어? 여러분들 다 이 정도야 쉽게 풀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라고 하는 거니까 신경 써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자, 6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점. 자, A점에다 표 0,A 그리고 원점 0,0 그리고 B점 2,0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찍어보니까 자, 이렇게 세 개의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찍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A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원점 5가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자, 원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했대요. 그럼 둘레의 길이를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 자, 그러면 내심 나왔으면 반지름의 길이 일단 삼각형 OAB를 볼까요? 삼각형 OAB. 자, 지금 얘가 2,0이라고 했고 얘는 0,a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OAB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a가 나와요. 그죠? 밑변이 2고 높이가 a니까 넓이가 a겠죠. 자, 근데 얘는 뭘로 두고 할 수 있냐? 자, 요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은 지금 2분의 r 곱하기 자, 지금 세 변의 길이의 합. 일단 이 길이 a죠. 그 다음에 이 길이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나요? 루트 a제곱 플러스 4. 이게 세 변 길이의 합일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자, 4접은 나오면 삼각형에 4접은 나오면 무조건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거의 다 이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심 이용해서. 자, 그랬을 때 A가 양수라고 했고요.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둘레의 길이는 그러면 L 같은 경우에는 2πr이기 때문에 여기서 R을 구해야 되는데 자, R 같은 경우에는 그럼 R A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A 제곱 플러스 4라는 애가 지금 2A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따라서 R이라는 애는
자, a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4 분의 2a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어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2파이 a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4 분의 그 다음에 2a 식이 일단 이렇게 나왔겠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5곱한 한 다음에 a분의 l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a분의 a예요. 자, 얘를 a로 나눠주라는 얘기니까요. 결국엔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5곱한 a 플러스 2 루트 a제곱 플러스 4 분의 제 4파인데 a로 나눴으니까 이제 a는 약분돼서 사라졌겠죠. 얘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이제 끝났어요. a에다 0 넣었어. 2 플러스 2분의 4파이니까 얼마 그냥 파이하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예요? 파이 5번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그나마 식이 다양인 분모가 0되거나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얘가 살포시 음수였어요. 그럼 분모가 0되잖아요. 그죠?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위아래 이제 또 유리화해서 약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 가지고 푸는 문제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요거 조심할 거. 자, 삼각형 내심 나오면 무조건 저 넓이 이용하는 문제 저거 이용해서 풀어주면 조금 더 수월하더라.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 빈출 유형 마무리가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연속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늘 안에 이 책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남을 거기 때문에 우리 그것도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좀 훈련을 시키려고 혹시 수학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문제 풀어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풀어본 적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시면 3월, 6월, 9월, 11월에서 4차례 모의고사를 봐요. 전국 모의고사를 보는데 경기도에서는 6월하고 11월만 봅니다. 3월하고 9월 건 안 봐요. 이건 또 부산교육청 이제 이런 데서 내는데 자, 이 6월하고 11월 이제 3월하고 9월은 각 지방 교육청에서 냈고요. 한 번은 경기교육청, 한 번은 부산교육청, 한 번은 서울교육청 이렇게 돌아가면서 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6월하고 11월인데 이거는 이제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내요. 자, 평가원이 어디냐? 수능 문제 출제하는 곳이에요. 수능 문제 출제하는 곳. 그래서 모의고사 중에서는 6월하고 11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중요하고요.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4차례 봐요. 4차례 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2교시에 보고요. 자, 2교시에 주로 봅니다. 2교시. 그러니까 국어 보고 그 다음에 수학 보죠. 자, 2교시에 보는데 문제가 총 30문제가 있어요. 30문항. 30문항이 있고 시간은 100분입니다. 꽤 길죠. 그죠? 꽤 길어요. 자,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는 객관식이고요. 22번부터 30번까지는 주관식입니다. 네, 주관식인데 이게 오해말로 체크하는 거잖아요. 오해말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무조건 0부터 999 중에서 하나예요. 찍을 수 있어. 1000분의 1의 확률로. 그죠?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뭐 2분의 3 이딴 거 나왔다. 그럼 틀린 거야. 무조건 점수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A 값을 구해봤더니 A 값이 루트 2가 나왔다. 그럼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10A 제곱이 얼마인지 구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정수로 유도합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뭐 무리수 나오고 유리수 나오고 이랬어? 그럼 그냥 틀린 거예요. 그죠? 찍어도 잘 찍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세 가지가 나오는데 2점짜리는 객관식이만 나와요. 객관식 1번, 2번, 3번입니다. 쉽겠죠? 그죠? 1번, 2번, 3번이에요.
자, 1번, 2번, 3번에서 틀리면은 그거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객관식에서 21번. 자, 그 다음에 주관식에서 29번, 30번 이 세 문제입니다. 이 세 문제는 당연히 4점이에요. 4점이고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흔히 킬러 문제라고 하는. 자, 근데 이 4점짜리 3개를 다 틀리면은 나머지 다 맞았다고 해도 88점이죠.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오려면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무조건 90점은 넘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21번, 29번, 30번을 틀리면은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일이 있어? 1등급이 나오려면 이 셋 중에서 최소한 2개는 맞춰야 됩니다. 30번은 나중에 이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30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뭐 한 이 정도 되면은 풀이가 거의 한 3페이지 나옵니다. 한 문제에 대한 풀이가. 그러니까 이것까지 푸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 애들이죠. 그리고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29번, 30번은 진짜 너무 쓸데없이 더럽고 계산 노가다에다가 막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 29번, 30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3학년 때 29번, 30번은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1등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 문제가 익숙하면은 또 이제 익숙하게 풀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해봤어요 이거? 시간 맞춰서? 한 번도 안 해봤어? 한 번 해봤겠지 설마. 한두 번 해봤을 겁니다. 근데 자 우리는 나름 최상위 반이니까 이런 거 연습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기출문제 중에서 하나 던져줄 겁니다. 시간 맞춰서 풀게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합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그죠? 그 차이가 뭔지는 알고 있죠.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자, 수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학생 기록부 생기부 자, 생기부 위주로 가는 거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 위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생기부에서 중요한 게 예전에 독서라고 해서 이제 책도 뭐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플러스 추가가 되는 게 뭐 자소서나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추가가 될 텐데 자, 대부분은 수시로 많이 갈 거예요. 대부분은 수시로 많이 갑니다. 근데 정시는 이제 어렵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이 전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은 그거 한 번으로 끝이잖아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험 부담이 큰 건 오히려 이게 더 위험 부담이 큽니다. 생기부는 내신 성적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땡이에요. 안 바뀌어. 재수를 하건 산출을 하건 안 바뀝니다. 근데 정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라는 걸 1년에 못해도 한 3-4번씩은 본단 말이야. 연습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좀 더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모의고사를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물론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원서를 몇 개 쓸 수 있는지 아시나요? 수시에서 원서를 6개 쓸 수 있어요. 6개까지. 자, 6개를 쓸 수 있는데 자, 6개를 쓸 거야. 6개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원서 자, 이제 어디 쓰고 싶은지를 일단 정해오라고 해요. 넌 지금 성적이 이러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짜줍니다. 근데 얘가 보통은 이제 어떻게 쓰는 게 많냐면 한 2개는 내가 진짜 점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좀 가고 싶은데 점수가 가고 싶은데 상위권 그러니까 소신지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둘은 그냥 내 성적에 맞는데 내 성적이면 이 정도 갈 수 있대. 그럼 거기 집어넣는 거고 요거 둘은 혹시 모르니까 안전빵으로 보통은 이렇게 많이 넣어요. 그게 정석이고 자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점수대가 이 정도였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뭐 쭉 있겠죠. 쭉 있을 거예요. 배치표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볼 텐데 어느 대학 무슨 과다 그러면 뭐 1등급부터 몇 점까지
해서 한 요 정도 성적이면 갈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배치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내 성적이 한 요 정도 된대요. 이 정도 되면은 1, 2번은 한 요 정도 대학 집어넣고 3, 4번은 여기 집어넣고 5, 6번은 너무 밑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걸쳐서 집어넣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학교에선 담임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주냐? 얘를 이렇게 맞춰서 줍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성적이 이 정도면 원서를 이렇게 써줘요. 대부분. 왜? 보내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자,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고등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말 100% 믿으면 큰일 나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일단 보내는 게 우선이야. 보내는 게 우선이라서 그 성적보다는 하위권으로 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써줘요. 나 지금 분명히 나는 한 성균관대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대 절대 안 써줘요. 거기다 좀 낮으면 건국대 뭐 이제 이런 데 많이 써줍니다. 자, 그 이유가 일단 보내는 게 우선이라서. 근데 내 성적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쓰면 억울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수시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야. 정시 원서 못 써요. 정시 원서 못 씁니다. 그냥 거기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막 하다가 여기 떨어지고 저기 밑에 이상한 데 그냥 심심해서 안전빵 그러는데 여기가 덜컥 돼버렸어. 그럼 여기 가야 돼요. 물론 다 붙었으면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지만 얘만 됐어. 그럼 정시 못 봐요. 그냥 가야 됩니다. 이런 걸 수시 납치라고 해요.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모의고사에 신경 써야 돼요.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고 몇 등급 정도니까 모의고사 등급표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대학들 레벨들이 쭉 정해져서 나와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그런 데이터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 보니까 성균관대 정도 갈 수 있대. 그럼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지 고3 때 담임이랑 싸워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원서를 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원서가 지금 수능 봐도 성균관대 간다는데 담임이 무슨 건국대 써주고 동국대 써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근거가 되는 게 모의고사잖습니다. 자, 고등학교 가보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는 성적에 내신 성적에 안 들어가요. 그죠? 하루 종일 시험만 봅니다. 굉장히 길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 시험만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중에 수능만 잘 보면 되지. 쭉 찍고 자. 그런 데 되게 많아. 대학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성적은 안 들어가지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지 수시 원서 쓸 때도 뻘짓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막말로 성균관대 갈 수 있다는데 그럼 상위권으로 서울대 찔러보는 거지 뭐. 되면은 땡큐. 안 되면 뭐 원래는 거긴 안 됐어. 하지만 성대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수시에서 다 떨어졌다. 그래도 뭐 그땐 수능 보면 되지.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설마 그거 안 되겠어? 근데 맨날 모의고사 시간에 찍고 자고 뭐 신경 안 쓰고 이런 애들은 이런 그게 생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어차피 찍고 자는 애들은 여러분들 경쟁 상대가 아니야. 걔는 여기 저기 밑에서 노는 애들이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어차피 1등급, 2등급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보는 모의고사 1학년 때 보면 애들 뭐 중간고사 하고 기말고사 하고 중간고사 끝나는데 또 시험이야? 이러면서 다 찍고 자요. 진짜로. 정신 못 차리는 애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정성껏 봐야 돼요. 근데 처음 시험 보면 굉장히 당황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시험 본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간혹 가다가 내가 그래서 21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서 한참 시간 하다 보면 뒤에 주가식은 또 갑자기 쉬워져요. 주가식 22번, 23번 이런 거 되게 쉬워요. 또. 근데 그거 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요. 시간이. 100분 되게 긴 거 같잖아. 안 그래. 그래서 이거 푸는 것도 요령이 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반이 뭐 F반이나 G반이나 뭐 이랬으면 이런 거 안 할 텐데 아무튼 얘만 계속 나가면 안 되니까 이따가 가볍게 한 작년 거나 재작년 거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한번 볼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모의고사는 3월에 뭐 배운 게 있다고 모의고사를 보겠어. 그치? 진도 나온 게 없잖아요. 자, 함수의 연속 보겠습니다. 함수의 연속
연속. 자, 함수가 연속하다는 말은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일단 x가 a로 갈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 자,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면요. 자,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x는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극한값과 함수값도 서로 같은 경우, 함수값과 하고 서로 같은 경우에 이때 뭐라고 해주냐면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놓고 보면 이제 이런 경우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자, A로 가는데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극한값은 존재를 합니다. 같은 값으로 모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를 하지만 함수값이랑은 어때요? 달라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불연속. 하지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차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자, 연속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극한값 존재하고 연속인 상태에서 미분계수를 구했어요. 미분계수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있겠죠, 또. 자, f'(x) 이거랑 그 다음에 또 미분계수의 우극한. 자, 얘네들이 같은 경우에 이때는 또 뭐라고 했으냐면은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 관계가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항상 연속은 아니지만 연속일 때는 당연히 극한값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항상 연속이면서 극한값 존재하다는 얘기다. 이런 거 이제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다 플러스 뭐가 나왔냐면은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 그 다음에 최소 정리,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자, 함수가 A에서 B 사이에서 연속일 때, 자, 요 사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속인데,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A하고 B에서 이제 연속일 때 FA랑 FB가 값이 달라요. 자, 값이 다르면 이 중간에 이제 뭐 C라는 값이 하나가 있어서 얘가 이제 FA에서 FB 사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뭐 C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알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FC가 알파가 되는 지점이 A에서 B 사이에 꼭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사이값 정리였어요. 그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외워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통해서 좀 볼 텐데요. 지금 15쪽에 유형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유형 1번 보세요. 자, 유형 1번에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른번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스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끊기고 또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함수값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1일 때. 그 다음에 값을 보니까 여기도 1이고 여기도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 fx의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일단 기억에서 보니까 f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1에서 연속인가요? 1에서 일단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어때요? 다르죠? 그죠? 극한값이랑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f1이라는 값이 지금 서로 어때요? 다릅니다. F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은 지금 2였어요. 2. 자, 얘는 2 나오고 얘는 1 나오니까 값이 다르네.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제곱을 시켜준 값이 4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극한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극한값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은 2였고 걔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4 나오는 거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fx 플러스 1이래요. fx 플러스 1라는 게 x는 0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fx 플러스 1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fx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즉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쪽으로 당겼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겠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끊어져서 이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왔을 텐데, 그럼 이 fx 플러스 1이라는 게 x인 0에서 연속인가요? 0에서 지금 불연속이죠. 그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여기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이제 연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볼까요? 자, 2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x가 3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는데 x-3 곱하기 fx라는 애를 보니까 얘가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더라. 이때 a 플러스 f 3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x가 3에서 연속이랍니다. 3에서 연속이래요. 근데 앞에 x-3이 있으니까요. 자, fx라는 애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가 x-3분의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제? x가 3이 아닐 때. 그죠? x가 3이 아닐 때. 그럼 x가 3일 때는 어떤 특정 값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x가 3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을 일단 보는 거죠. x-3분의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나타나는데 얘가 뭐랑 b랑 똑같이 나와야지 연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분모가 0되잖아요.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대. 그치? 그럼 분자도 3 넣었을 때 0 나와야 됩니다. 즉 루트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0. 아, 즉 a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0 나려면 a가 얼마여야 되나? 이거 얼마면 돼요? 10이면 되는 거죠. 그죠? a가 10입니다. 자, a가 10이면 루트 4 마이너스 2니까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a 값이 일단 10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다시 한번 보시면 x-3분의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거의 극한값을 구할 거예요. x가 3으로 갈 때. 어떻게 해줘요? 위아래 이제 유리화 시켜주는 거지. 그럼 얘가 리미트 x 3으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3에다가 지금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플러스 2 곱한 거. 그럼 2x 마이너스 10에서 이거 뺐으니까요. 분자는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x 마이너스 3이 약분됩니다. 약분돼서 남는 게 리미트 x 3으로 보내고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2 하고 나왔겠네요. 자, 3 넣었어요. 3 넣었으니까 루트 4 플러스 2, 즉 2 플러스니까 4분의 마이너스 2 답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그게 극한값 b가 되는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일단 a값, 그 다음에 f3 지금 얼마라고? b인데 걔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둘이 더하면 2분의 19, 4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연속함수의 성질로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들은 주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건 아니고, 자, 이거 3번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fx라는 함수가 어쩔 때는 x-2의 제곱이에요. 언제? x가 2가 아닐 때는. 근데 x가 2일 때는 그냥 2랍니다. x가 2일 때는 그냥 2예요. 그리고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x 플러스 2k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새로 있대요. 이걸 그냥 hx라고 둡시다. 자,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돼. 일단 1차 함수는 그냥 연속이에요. 그죠? 그냥 연속입니다. 연속의 함수랑 뭐를 곱해냈더니 얘가 연속이 되려면, 자, 함수의 극한값이랑, 자, x가 언제 2로 갈 때 극한값 hx라는 애랑 그 다음에 h2라는 애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극한값 같은 경우에는, 자, h2는 그냥 이겁니다.
F2 곱하기 G이기 때문에 자, 얘는 F2는 얼마라고? 2라고 했죠. 그죠? 네, G는 뭐냐면 2 플러스 2K예요. 즉, 2 곱하기 2 플러스 2K. 즉 4K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함수값이 일단 4K 플러스 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hx 같은 경우는 얘랑 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지금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k가 될 텐데요. 얘가 일단 극한값입니다. 그죠? 자, 근데 극한값 구했어요. 2 넣었어. 얼마 나왔어요? 0 나오죠. 자, 그럼 이 극한값이랑 이 함수값이랑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4k 플러스 4가 얼마? 0 나와야 된다. 따라서 k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이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자, 즉 연속이라고 했을 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자, 주의해야 될 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연속인 함수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항상 연속이다라고 했지. 단 나눴을 때는 분모가 0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거 말고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자, 두 개가 연속일 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는 다 연속인데 나눴을 때만 나눠주는 함수가 이제 0 안 된다라는 것만 있으면 그것까지만 참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참 아니라고 그거 골라주는 문제들도 분명히 뒤에 이제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긴 없네. 자, 아무튼 뭐 연속이든 아니면 뭐 극한값이 존재하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또 이제 존재할 때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라스트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4번에는 보시면 사이값 정리라고 해서 방정식 지금 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애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아니까 얘는 그냥 fx라고 합시다. fx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구할 때, 자, 근이 하나만 있대. 3차 함수가 근이 하나만 있대. 그래프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일 텐데 근이 하나만 있대요. 그럼 실근이 존재하는 이 구간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되어 있으면 FA 곱하기 FB가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요. 이거 찾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자 통과한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보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8 곱하기 1 넣었을 때 지금 얼마인가요? 1 넣었을 때는 지금 4니까 마이너스 4. 아, 이거 양수네? 안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쭉쭉 가보면 자, 2번에서는 구간이 1,2 자, F1 아까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자, 곱하기 F2 같은 경우에는 F2 같은 경우에 6 나오죠. 아, 이거 음수네요. 그럼 6대 실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런 걸 사이값 정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연속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냥 후다닥 보긴 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개념들은 다 일단 짚어봤어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한채야?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빈출유형 마무리라고 하는 건 숙제로 할 거고요. 그 밑에 유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풀어보면 잘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 질문 받고 이따가 뒤에는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